여러분과 함께 로마가 사랑에 빠진 남자 라파엘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파엘로가 로마에 등장하던 무렵에 로마 최고의 예술가는 미켈란젤로였죠. 교황이 총애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여러 화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런데 1508년에 라파엘로가 로마에 등장한 이래로 상황이 급반전하고 말았죠. 이거는 이제 브라만테의 의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브라만테가 라파엘로를 데려옴으로써 미켈란젤로의 위상이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자기는 골방에서 천장에 매달려서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로마 최고의 스타는 라파엘로가 된 겁니다. 물론 미켈란젤로는 실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그런데 성격이 클럽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라파엘로는 달랐어요. 실력도 감탄스러운데,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됐네. 그뿐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미켈란젤로를 떠나서 라파엘로에게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게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 그림 그리는 걸 몰래 훔쳐보고 배웠다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사실이었나? 왠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미켈란젤로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얘기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이죠. 여러분 시스티나 예배당이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린 지 몇 달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라파엘로가 로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아직 이 부분까지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그림 그린 게 무려 3년여 동안이나 그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 막 초기에 그린 작품들 그리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은 되는데, 여기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림 그리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라파엘로 입장에서 미켈란젤로는 누굽니까? 그야말로 마음속에 품은 위대한 두 사부님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을 싫어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브라만테에게 불려오면서 미리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얘기는 들었겠죠. 그래서 미켈란젤로 성격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열심히 귀에 못이 박히게 그렇게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라파엘로로서는 미켈란젤로에게 다가가서 미켈란젤로와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에게서 정말 열심히 배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미켈란젤로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 주목받는 젊은 예술가가 나타난 것이 미켈란젤로 심기를 완전히 긁어놔가지고 미켈란젤로의 반응이나 이런 거는 쌀쌀맞기 그지없었죠. 그러니까 라파엘로 같은 이런 엄청난 매력의 소유자도 이 미켈란젤로를 어떻게 마음을 좀 구워서 앉거나 그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라파엘로에게 브라만테가 은밀한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브라만테가 교황 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 베드로 성당 공사의 총책임자 자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 베드로 성당, 그 다음 시스티나 예배당 이런 거와 관련된 열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파엘로한테 너 미켈란젤로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싶지?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예,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 인간이 네가 그림을 보는 걸 허락해 줄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열쇠가 있으니까 몰래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라파엘로가 잠깐 고민합니다. 아, 그랬다가 이건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잠깐 고민하는데,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억누르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예,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미켈란젤로는 그 누구도 자기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작업을 안 하거나 그럴 때는 문을 꼭 잠그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브라만테한테 열쇠가 있죠. 그래서 땡 열고 들어가서 봤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조금 마음에 꺼려지는 면도 있고 하면서 라파엘로가 봤을 텐데, 아,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리는 거를 보는 순간 그런 모든 마음의 부담이나 이런 것도 그냥 흩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넋을 잃고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피렌체에서는 정말 드문 여러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보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까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회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브라만테한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 허락도 받지 않고 라파엘로가 열심히 그림을 봤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그림을 봤으면은 그게 그림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그림에 반영이 되겠죠. 미켈란젤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켈란젤로는 죽을 고생하면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자기 나름의 생각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그리고 정말 지난한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자기 그림을 훔쳐보고서 베꼈다 그러면은 미켈란젤로 같은 성격에 그걸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 놔둘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율리오 2세 교황은 미켈란젤로는 잊었어요. 정말 가끔 와서 볼 뿐, 이제 시스티나 예배당 와서 그림 보는 것도 이제 뜸해졌고요. 그리고는 교황청에서 하게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미켈란젤로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라파엘로한테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율리오 2세 교황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로 이제 메디치 가문의 레오 10세 교황이 들어서게 되는데, 어느 교황이든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라파엘로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이어 로마 교황청에서 발주하는 큰 일들이 모두 라파엘로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그 유명한 교황의 집무실 서명의 방입니다. 아테네 학당을 비롯해서 문학, 법학, 신학 등등, 그죠? 교황의 방을 장식하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그 젊은 라파엘로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된 거고요. 여러분, 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장 유명하죠. 여기에 그려진 작품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명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큰 대작이면서 뛰어난 걸작이죠. 여기에선 한 인물 한 인물들을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말 방대한 지식을 이 한 편의 작품에다 쏟아넣게 됐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짝 얹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중앙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자리하고, 그러면서 그 왼편으로는 소크라테스라든가 크세노폰, 알키비아데스, 그 아테네에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열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오시면은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등 고대 철학이 시작되던 무렵에 가장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조로아스토도 있고 유클리드, 프톨레마이오스 등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들 모두가 망라되어 있죠. 그런데 맨 오른쪽에 기둥 옆에는 자기 얼굴을 살며시 이렇게 그려놨죠. 자, 어쨌든 이 거대한 대작 이런 것들을 이제 라파엘로가 그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옆방이죠. 보르고 화제의 방이라고 하는 방이고, 이 방에서는 레오라는 이름을 가졌던 역대 교황들, 그들이 행한 여러 기적들과 의미 있는 일들을 이 방 내면에다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 중에서 레오 3세 시절의 이야기로 보르고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을 피해서 피난을 가고 막 이러던 중에 그때 교황이 하늘에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렸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하게 되면은 라파엘로가 엄청난 대작에 착수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기가 또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그 미켈란젤로의 드로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굳이 베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감탄했었던 그런 묘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것들 자기도 활용해보고 싶겠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서명의 방이라는 곳에 문학이라고 하는 그림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옛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여루 시인이죠. 사포라고 하는 그 시인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드로잉, 앉아서 몸을 돌리고 있는 딱 요 포즈가 어깨라든가 이런 데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방향만 좌우로 좀 바꿔가지고 고스란히 이렇게 참조가 된 것으로 보이죠. 다리의 위치라든가 돌린 팔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 모두가 상당히 참조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작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에 그린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자가 앉은 자세에서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머리는 왼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몸이 상당히 뒤틀려 있는 그런 자세죠. 그런 자세인데
당시에 라파엘로가 산타고스티노 성당에서 프레스코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에 이사야 예언자가 들어가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자세로 그리고 있다가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 자세가 매우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 자기가 원래 그리던 이 이사야 예언자의 모습을 변형해서 그렸어.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디테일이라든가 그런 묘사에서는 이 라파엘로가 훨씬 섬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자세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거기에 좀 변형을 하고 디테일 같은 것들을 상당히 강조해서 라파엘로스러운 그런 작품이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라파엘로는 지금 원래 미켈란젤로 작품도 보고 우와 감탄하고 자기 작품도 신나게 그리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일러러 갔습니다. 그래갖고 저 스승님 아무래도 라파엘로가 베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런 거 절대 못 참는 미켈란젤로가 그 현장들을 찾아가 봤죠. 그래서 서명의 방도 한번 보고 산타고스티노 성당에 가서 이사야 예언자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랬더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너무나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라파엘로를 단단히 찍은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교황에게 바로 요구했었던 게 뭐냐면은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 아래에다가 거대한 천을 둘러서 그림 그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없게 해달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천을 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뭐라고 떠들면서 다니게 됐냐면은 라파엘로 내가 다 키웠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라파엘로의 그림은 A부터 Z까지 모두 나에게서 배웠느니라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그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미켈란젤로를 좀 존경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 미켈란젤로 그림 좀 본 거고 그림을 봤더니 너무 좋았고 자기 작품에 담고 싶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린 거고 근데 뭐 모든 그림을 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미켈란젤로는 아유 라파엘로 별거 아닙니다. 제가 다 키웠습니다. 이러고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파엘로도 기분이 싹 나빠진 거죠. 기분이 살짝 나빠져서 라파엘로스러운 그런 복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에 아테네 학당이라고 자기가 그리는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이런 작품에 원래는 중앙센터에다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두 명의 화가를 그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플라톤 자리, 지금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 중에서 붉은색 옷을 입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나이 든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여러분 저 플라톤의 얼굴에는 너무나 존경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파란 옷 입고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땅을 가리키면서 오고 있는 그 사람인데 원래 저 자리에 미켈란젤로를 넣는 거죠. 그럼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두 명의 스승님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림으로써 자신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런 마음을 표현하려고 원래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두 사람이 너무 같은 공간에서 서로 간에 오해나 이런 것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사이가 틀어졌죠. 그래서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를 요 아래 바닥에 이렇게 턱을 괴고 앉아있는 헤라클레이토스 여러분 헤라클레이토스의 미켈란젤로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원래 이제 위풍당당하게 풍채도 좋게 그려주는데 지금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세나 이런 게 좀 어때요? 굉장히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면서 그것도 바닥에 이렇게 그냥 구부리고 앉아서 그죠? 그래서 턱을 괴고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자기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본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미묘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 이런 거 참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1508년에서 1512년까지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를 열심히 그리고 있고 한 사람은 교황의 집무실 이런 것들 열심히 그리고 있던 시절에 두 사람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라파엘로의 남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